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이 지난주에 이어서요. 강제동원 문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마침 어제 국회에서요. 예, 이 피해자 측 토론회라는 게 열렸는데 예. 이게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글쎄 저번에 1월 12일 날그 외교부하고 예. 정진석 의원하고 그 토론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토론회가 보면은 상당히 그 피해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많은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로 뭐 발언권도 별로 안 주고 뭐 그 자료 사전에 자료도 별로 안 주고 예. 그래서 어떤 심층적인 어떤 토론이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어떤 최종 단계로 가는 어떤 그 절차로서 예. 했다 이래서 저 음. 피해자 단체들이 그 참석도 거부하고 또 그 불만도 많이 해서 중간에 좀 그 이상한 모양새로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나 피해자 쪽에서 예. 그 정부안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잘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다뤄보는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식으로 준비를 해서 뭐 설 바로 직전에 아마 연락을 저도 받았어요. 예. 근데 이건 설 연휴 기간에 그 약간의 그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충실한 토론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죠? 세 번째네요. 예, 왼쪽에서. 머리가 하얘가지고 금방방 눈이 바로 들어옵니다. 예, 그 자리에 총 여사님도 이 그 패널로 참가를 하신 거잖아요. 토론자로 참석. 토론자.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위안부 합의 그 아무래도 이 예. 검토 TF의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요즘 인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뭐 인기라기보다 제가 예. 뭐 저기 시간이 많으니까 예. 뭐 그거 아는 사람들이 좀 불러내는데 아하. 시간이 많으니까 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참석을 너무 한.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그 예전에 그런 위안부 합의 검토 TF라는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지금 이 강제동원 관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일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주 이렇게 부름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 그 문제뿐 아니라 뭐 일본 쪽하고는 좀 오랫동안 예. 뭐 관계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총영산 저 오사카 총영사도 하셨죠. 예. 예. 음. 예. 그러면은 이제 총영사님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좀 그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의안부 합의 TF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때 상황과 지금 1월 12일 날 그 우리 정부안이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비교를 했죠. 하나는 그 과연 그 언론 논조하고 신문의 논조하고 예. 그 여론조사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하나의 큰 거였고 내용에 있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비교했는데 일단은 신문 논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중앙 10개 중앙지 10개의 사설을 쭉 봤어요. 예. 사설을 보니까 그 2015년 의안부 합의 때는 한겨레 경향 정도 그 진보 성향 신문 빼고는 예.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그 합의안을 그 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아니면 비판적으로 지지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지지를 하는 어떤 사설을 썼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러면 1월 12일 날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 제3자 변제의 방식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좀 보니까 거기서는 뭐 대부분의 신문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예전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일반 언론들이 네. 다 찬성이 더 많았었던 겁니까? 그렇죠. 예. 저기 그 내용 자체가 완전하게 그 비공개됐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일본이 그때 제출한 것 중에서는 뭐 어쨌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고 총리가 사죄한다는 그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예산으로 10억 원을 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 사죄, 보상, 배상이라는 3요소를 갖춘 안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비공개 부분이 그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된 합의다라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 위안부 합의 당시는 그 여론이 괜찮았었군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 완전히 반대였다는 반대죠. 얘기군요. 이번에 제가 쭉 보니까 예. 가장 찬성한 데가 문화일보가 저기 불가피하다 이렇게 사설을 썼고, 예. 뭐 조선일보가 약간 저기 찬성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국제 정세 때문에 그 좀 찬성을 좀 해야 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얘기고, 나머지 신문들은 거의 다 그 반대의 그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문화 외에는 다 반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특이한 거는 예.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사설을 안 썼어요. 아예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설을 안 쓴다는 거는 사설을 쓰기가 곤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설을 안 쓰는 거예요. 님이 한겨레 신문에서 마지막 논설위원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요. 뭐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알 예.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그 신문에 이제까지 쭉 자기 신문의 어떤 그 노선이나 논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은 어떤 곤란한 사건이 탁 터질 때 이거 사설 안 쓰지 마 할 때는 곤란한 건 되게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까? 많은데 이런 예. 경우는 아마 그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판단으로 안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같은 선수로서 선수-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가는 거군요. 뭐 예.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글쓰기가 참 애매하다. 이거, 그렇죠. 우리 이거 뭐 반대를 하자니 예. 이전까지 우리 뭐 저기 생각하고 그 어긋나는 것 같고 예. 또 찬성을 하자니 또 그 국민이 또 그렇죠. 독자들이 또 예. 눈에 눈치가 어리고 보이고. 예. 이러겠죠.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뭐 그러면은 안 쓰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 볼 때는 이게 안 쓰고 갈 주제냐? 뭐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언론에 관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예. 좀 이상하잖아요. 비겁해 보이죠. 예. 예. 그 이거 아무 그 좀 그 함의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2015년도 위안부 합의 때는 피해자들 그 동의가 없이 진행돼 가지고 결국 실패작이 됐잖아요. 그 예. 합의 자체가.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강제 동원 관련 그 정부안이 위안부 합의 때보다도 오히려 이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하면 이번에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여론 상황이면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야죠. 그럼에도 이거를 갖다가 밀어붙이겠다 하면은 되게 용기가 있거나 예. 아니면 정부가 만용인 거죠. 용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참 용기가 있고 또 쓸데없는 용기가 있는데 예. 이 만용일 수 있거나 음. 또 지금 당장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갈수록 후폭풍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정권이 바뀌면 이 검토 TF가 다시 생겨가지고 거기 또 위원장을 또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되게 힘든 예? 일입니다. 어떤 기록을 세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예. 그거 제가 그거 예. 하면서 뭐 이도 빠지고 예. 손목 손목 절리는 병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거 손목 예. 터널 증후군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래요. 그걸 몇 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7월 31일 날 아마 그 의원회 구성 발표를 했으니까 그때서 예. 또 12월 저희들이 28일 날 합의인데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27일 날 아마 발표를 했을 거니까 한 예. 5달, 다섯 꼬박 달. 5달 정도 예. 했죠. 계속 외교문서를 읽는 뭐 일만 하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읽고 또 마지막 발표하는데 쓰고 또 읽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원들 9분하고 뭐 계속 그 합의를 해야 되니까
토론하고 그렇죠. 뭐 그런 예. 작업들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총 여사님은 이번 그 토론회에서 예. 그 정부안이 책임 세탁이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저기 그 내용적으로 1228 그 의안부 합의하고 예, 112 그 정부 요번에 강제동원 해법하고를 비교해 보면 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1228 의안부 합의 때는 일본이 형식적으로나마 예. 책임, 사죄, 배상의 3요소를 포함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 책임이라는 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냥 법적은 빼고 정부 책임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예. 책임이라는 말은 들어가 네. 있었다. 그리고 총리가 이제 뭐 문서로 사죄, 예, 진짜 사죄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치유금 명목으로 10억 원, 예, 그거 10억 엔이죠. 예. 그거를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100억 정도 이제 100억, 10배 예, 정도 그렇죠. 하면요. 그거를 예. 정부의 예산으로 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 예산을 준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때 예. 여성 기금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정부 기금 플러스 예, 거기에다 민간 돈이 그때 모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예. 상당히 반발이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100% 들어온 거였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상당히 진전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뭐 소녀상 이전이 조건이라는 둥,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난을 자제하라는 둥,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그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둥, 그다음에 뭐 정대협 등이 반발할 것을 좀 억제해야 된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거를 조건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가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합의가 결과적으로 된 거죠. 예. 만약에 앞에 세 가지만 하고 뒤에 것들이 빠졌다면 예. 저는 부족하지만 상당히 좋은 합의로 좋은 합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 뭘 해야 된다는 것들 예. 때문에 이것이 균형도 잃고 나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번을 보자고요. 요번은 일본 정부나 일본의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예. 그 대법원은 그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비인도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의료금을 주라는 게 의료금으로 1억 원씩을 주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는데 일본 기업은 쏙 빠지고. 돈도 안 주고 예. 뭐 그렇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사과도 안 하고 그걸 갖다 대신 한국 정부가 이제 제3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세탁을 할 때 돈 세탁이 뭡니까? 이게 마피아나 범죄 집단들이 그렇죠. 자기가 뭐 마약 팔아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짓에서 벌은 돈을 하여간 합법적인 기업에서 벌은 것처럼 이렇게 세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모르게끔. 그렇죠. 예. 그것도 자기네들 하는 책임으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남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를 갖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예.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는 거니까 이건 마피아가 하는 자금 세탁보다도 훨씬 더 그 질이 나쁜 저는 예. 책임 세탁을 해주는 거라고 봐요. 일본 책임이 있는데 대신 우리가 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마피아의 돈 세탁이라는 용어처럼 예. 이거는 그럼 책임 세탁이다. 이건 한국 그것도 더군다나 가해자가 스스로 세탁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가 나서서 세탁을 해준다는 데서 훨씬 이건 모욕적이고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피해자 측에서 모든 것을 수발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책임져야 할 대상까지 바꿔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뭐 책임 세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용어가 예.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럼 뭐 다른 그 참가자들 패널들의 얘기 중에 좀 재밌었던 일 좀 있습니까? 재밌었다는 얘기보다도 예. 상당히 좀 통렬한 얘기죠. 우리 이국원 그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 모임 시민 모임 대표께서 그분이 저기 그 이번 그 누구죠? 그 할머니 네 양금덕 양금덕 할머니를
계속 예, 같이 그렇죠. 그 같이 지원하면서 소송을 했던 예, 분이시죠. 지원하면서 예, 하시는 거기 분인데 그 단체의 사무국장님. 네, 예, 그 양반들이 이제 시민단체로서 사실 이 재판이 가기 전에 미쓰비시하고 교섭을 뭐 몇십 차례 했다고 그래요. 음, 근데 거기서 최종 합의안까지 걔네들이 그 재판에 이겼어. 미쓰비시가 일본에서는 예, 이겼는데도 우리랑 이제 화해를 하려고 이런 사죄 문구도 나오고 뭐 돈도 얼마 주겠다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서 걷어찼다는 거야. 그 예, 우리 쪽에서 왜냐면은 돈 성격을 음, 놓고서 이제 의견이 갈린 거죠. 저쪽에서는 그냥 아,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음, 걷어찼다고 거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개 조그만 시민단체도 그 정도의 그 노력으로 그걸 끌어낼 수 있는데 음, 일본에서는 뭐 받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 아예 설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양반 표현에 따르면은 가장 그 무능하고 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어떤 아니다. 그래서 음, 이런 그때 발표된 어떤 그 발표문 자체를 예, 만약에 앞으로 그 역사 기념관을 세운다면 거기에 예, 영구 보존해서 전시해야 아,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예, 참 얼마나 아, 저기 그 아팠으면 그런 부끄러운 말씀 사례로 부끄러운 이렇게 소리를 기록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그 예, 얘기가 저는 아주 상당히 그 가슴에 음, 딱 그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지난번 공개 토론회에서 음, 그 국장이 외교부 국장이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글쎄요 했던 그런 기억이 거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예, 이분들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내 줘야 되는데 받아내 줘야 할 사람이 더군다나 음,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 대법원 판결할 때는 정부가 그랬대요. 이거는 저 개인의 어떤 재판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음, 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니까 이건 뭐 저기 한일 관계의 그거를 위해서 예, 뭐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도와주 그런 논리를 안 세우는데 다 그 법원의 판결까지 하는 그 아주 고난의 그 시간을 다 해서 얻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음, 방해를 놓는 거는 이게 예, 어디 정부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음, 저는 상당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 뭐 안타깝다는 말 이게 좀 너무 그 낮은 수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예,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학교 교과서에다가 가장 부끄러운 외교 사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외교부는요, 이 최종안을 언제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외교부에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그 음, 발표나 예정이 언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간 저번에 1월 12일이 최종 단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좀 빨리 하고 싶겠죠.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여론이 워낙 그 이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론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여론이 그냥 어떻게 움직일까? 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일본 쪽에 조금 더 그 한국의 여론을 달랠 수 있는 뭔가를 좀 예, 끌어내기 위해서 음,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걸 갖다가 무마하기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아마 지금의 상황 아닌가 그 생각이 명분을 들어요. 얻기 위해서 계속 예, 성의 있는 호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저쪽에서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한테 음, 제발 뭐 이렇게 해달라 사정사정하는 꼴이 되고 예, 일본은 뭐 안 돼. 구상권도 니네들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음, 계속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과연 우리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안을 워낙 그 지금 낮은 수준에서 가장 그 최하위 수준에서 이 안을 내놓고 일본한테 이렇게 하나씩 뭘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걸 얻는다는 식의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국민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너무 힘들지 않구나. 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 외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일단은 일본에서는 지금 5월 달에 그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히로시마에서 하잖아요. 예, 거기 G7 예, 회담. G7 예. 회담을 거기 기시다 지금 총리의 고향이 그 히로시마인데 이제 거기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초청, 그러니까 주최국이 초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예. 윤석열 대통령 초청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뭐 크게 보면은 좀 멀리 잡으면 그때까지는 뭔가 해결하고 싶다는 게 양국의 생각일 것이고 그래서 예. 전 초청 받아갖고 그때 가는 거가 있을 수 있겠고 음. 쭉 빠르면은 빨리 된다면은 뭐 그 전에라도 그 뭐 윤 대통령이 방일해서 뭐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제기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사이에 뭔가 타결이 될 수 있는가가 아마 시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난번에 일본 언론은요, 한국 측이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예, 그렇게 일본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그런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그렇죠. 이게 예.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우리 그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예. 국장이나 뭐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예. 절차다. 음. 마지막 절차니까 마지막 절차면은 그 다음에는 발표잖아요. 예.